안녕하십니까, 정영태 교수입니다. 오늘은 수동적 공격 성향을 가진 사람의 특징과 그런 사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에 참여했던 시절 얘기입니다. 우리 조직에 대해서 시민들이 심각한 불만을 제기를 해서 알고 봤더니 특정 우리 후배가 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문제를 교정하지 않으면 조직 전체가 이제 위태로울 것 같아서 후배를 불러서 조용히 그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배는 오히려 충고를 자기를 비난하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였는지 나를 미워하고 피하는 듯한 눈치를 보였죠. 그러고 난 뒤에는 내가 농담을 해도 다른 사람은 웃는데 그 후배는 그게 무섭다고 한지 비아냥거리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일을 부탁하면 이런저런 이유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제때 처리해 주지도 않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불쾌했던 것은 내 앞을 지나가면서 분명히 나를 실컷 본 것 같은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주 기분이 나빴던 거죠. 문제는 이제 매번 그러는 것도 아니라서 미처 나를 못 봤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한참 뒤에 다시 생각해 보면 괜히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것이죠. 이런 일이 가끔씩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이 후배랑 저하고 관계가 이제 뒤틀어진 이유는 우호적인 관계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드러내놓고 저한테 이제 대들지는 못하는 적대적인 그런 관계도 아니라서 제가 참 대하기가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행동 패턴을 보이는 사람, 즉 면전에서는 비판이나 저항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면전에서는 은근히 이제 돌려서 이제 비난하거나, 아니면 보고서도 못 본 척하거나 듣고서도 못 들은 척하거나, 약속한 일을 이런저런 핑계를 제때 처리하지 않는 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적대의식, 저항을 간접적이고 엄밀한 방식으로 이제 표출하는 행동을 수동적 공격 성향의 행동 또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에는 이제 칭찬 같은데 생각해 보면 비아냥거림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설탕 발린 독이라고 이제 영어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자, 이런 사람들이 가진 특징, 행동상의 특징은 대체로 이제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근히 이제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죠. 자기도 이제 모르고 한 일인 것처럼, 잘 모르고 아닌 것처럼 이제 가정하는 이제 신뢰나 비판인 것이죠.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라서 의도적으로 그랬겠나 하기도 참 힘들고, 물어도 대답하지도 않고 불러도 오지 않는 것 같이 노골적으로 이제 적대 의식을 이제 드러내는 것하고는 달라서 이걸 참 뭐라고 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두 번째, 교묘한 행태로 이제 저를 이제 모욕하는 것이죠. 드러내놓고 이제 욕을 하면 금방 알아채죠. 하지만 은근히 칭찬 같은데 돌아보면 이제 모욕이라는 걸 알게 되는 식으로 상대방을 이제 모욕을 할 경우에 정말 힘듭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죠. 야, 참마 너 지방 명문대학 나왔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문자가 들어갔으니까 칭찬 같은데 사실은 이제 지방대학 나왔다는 건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였죠. 이런 경우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관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친구들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기 혼자, 다른 사람 그러지 않는데 자기 혼자만 삐져서 분위기가 참 어색하게 만드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죠. 혼자 성질 부리거나 아니면 우울한 척 하거나 틀어져서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남들이 웃을 때 웃지도 않고 불평불만만 터뜨려 갖고 전체 분위기를 이제 흩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은근하게 이제 고집이 셉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고집을 피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너무나 나한테는 중요한 것이라서
또 내가 생각할 때 반드시 옳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이제 끝까지 밀고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 말하는 내용은 옳은 것 같은데 그 목적을 보면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밀어붙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논거라든지 그 내용을 보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참 반박하기도 어렵고 뭐라 하기도 힘들어서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고 안 하는 경우, 그런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 이런 적이 있잖아요. 부모한테 야단 맞으면 시킨 일 안 하잖아요. 공부 안 하거나 청소 안 하거나, 또 선생님이 뭐 그래서 돌려서 이제 실실실실 빠져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어려서 철이 안 들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어른이 돼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 이건 틀림없이 이제 약간은 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성을 가진 행동을 하는 수동적 공격 성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일상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사람, 예를 들어 이제 부부관계, 부부 중 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은근히 이제 비판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이러면 당연히 가까웠던 부부관계는 소원해지고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겠죠. 문제는 이제 부부관계가 그렇게 변하면 이제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더더군다나 자녀가 그런 부모를 보고 자라게 될 경우 자신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조직 생활의 경우에서는 당연히 윗사람이 그럼 있게 되면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떨어뜨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권위, 정말 나를, 우리 부하 직원을 위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권위가 서지를 않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떨어뜨리게 되고 조직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동료 직원이 그럴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사람과의 이제 신뢰나 친밀감은 이제 떨어지게 되고 공동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심하면 구성원 간의 분열과 갈등을 이제 부추길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수동적 공격 성향을 가진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라든지 친구관계라든지 직장 생활이 엉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런 대처 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5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주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나 기술이 미숙하거나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특히 이제 갈등 상황이 되면 자기 입장을 잘 표현을 못하고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는 방법이나 이런 요령이 이제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돌려서 이제 이렇게 은근히 이제 비판하고 모욕하고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인도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수동적 공격 행동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으로 해서 상대방, 윗사람이든 뭐 아랫사람이든 친구든 간에 그 사람을 골탕 먹인다, 괴롭힌다, 또는 그 사람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만족감 때문에 그런 행동을 이제 계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 어릴 적 이제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또 조그만 잘못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을 내려서 부모를 이제 자녀를 통제했던 그런 부모 밑에 자란 경우 제대로 저항도 못했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른이 돼서도 이제 이런 행태를 나타내는데, 어른이 되면 이제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는 못하고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을 택하는 것이죠. 네 번째, 상대방이 이제 자신에 대한 그런 기대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 사실은 인정하기는 싫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이제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못하고 돌려서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이제 자기 자의 존중감이 낮고, 그런데 이제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못난 모습, 약한 모습을 이제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들도 뭐 일부 이럴 수가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상대에 대한 질투와 정오심에서 가끔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질투가 나는 거죠. 또 나를 한때 괴롭혔으니까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5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런 5가지 원인들은 이제 구체적인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다 엄밀하게 자세히 살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수동적 공격 성향을 가진 사람, 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이제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제 대응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비유한다면 그림자하고 싸우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논리가 나름대로는 설득이 있기 때문에 자칫 이제 잘못 문제 삼을 경우에 그 문제 삼은 사람은 이제 바보가 되거나 아니면 네가 얼마나 당했으면 그렇게 또 그러냐 하는 피해망상증 환자로 몰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어느 조직, 어느 집단에나 다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으면 조직이나 집단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4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내 마음이 그렇게 상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그렇게 해도 내가 마음이 그렇게 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간에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자기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고 또 막 실망해하고 이러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아예 안 보내버리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야 될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도저히 마음이 상해서 안 되겠다. 그 사람 말과 행동 무시한다면 내가 속상해서 일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미 있었던 일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 사람하고 접촉을 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만약에 같은 부서에서 일한다면 가능하다면 부서 이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 보는 것이 최고이니까요. 네 번째, 부서 이동이 여의치 않다면 업무상 관련된 일에는 가능하면 접촉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정도만 제대로 실천한다면 수동적 공격 성향을 가진 사람이 관계나 또는 아니면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수동적 공격 성향을 가진 사람의 특징과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지만 지금 현재 직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심리적으로 힘들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동적 공격 성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만 하더라도 한결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방식을 권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